안녕하세요. 김달진이 말씀드리는 미술계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는 미술평론가 이규열 선생님이 타계하셨습니다. 금년 우리 나이로 89세인데요. 그분이 1932년생이죠. 그래서 1932년생은 우리 이규열 선생님 위에 또 유준상, 이일, 그 세 사람이 1932년 동갑내기였었습니다. 두 분은 떠나셨고요. 이규열 선생님, 오늘 아침에 많은 신문들이 이렇게 보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규열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술 기자 출신으로서 이제 미술 평론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장 취재를 많이 다니셨고, 또 우리의 어떤 미술에 대한 자료, 문헌 이런 거를 발굴을 많이 하셔서 우리 근대미술 연구의 어떤 주춧돌, 어떤 기본 자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꼼꼼하게 정리를 하셨었죠. 저도 이구열 선생님과의 인연이 좀 깊은 편인데요. 처음에 미술 자료 수집을 하면서 이구열 선생님이 근대미술 연구소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018년이죠. 저희가 박물관에서 한국미술평론의 역사전이라는 이런 기획전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론가 1세대에서부터 2세대, 3세대까지를 망라해서 보여줬던 전시가 한국미술평론의 역사인데요. 거기에는 우리나라 미술평론가 51명을 다뤘던 그런 전시이기도 하죠. 이 전시에 발맞춰서 세종문화회관 뒤에 있는 선생님 연구소에 2018년 3월에 이렇게 두 차례 찾아뵙고 이렇게 인터뷰도 했었었고요. 그 이전에 선생님을 제가 처음 뵌 거는 1977년도 선생님이 서대문구 충정로의 백양사 인쇄소에 근대미술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를 찾아가서 근대미술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인연으로 닿지는 않았었죠. 그러다 이제 저는 나중에 81년도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렇게 가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선생님과의 또 인연은 굉장히 깊고요. 그 내용을 제가 내가 맡는 미술평론가에서 이규열 선생님과의 만남을 짧게 이 책에 수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규열 선생님한테 그 당시에 이제 이 책에 실문을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선생님한테 이제 설문조사 했었던 것이 미술평론가로서 삶을 살게 된 계기, 2번은 미술평론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를 했었고요. 3번은 미술평론가로서 보람되었던 일과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걸 질문했었고요. 또 한국미술가에서 꼭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달라고 했었을 때 선생님 말씀이 남의 글을 자기 그린 것처럼 하지 말고 각주도 잘 달고 누구 글인지 밝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미술에 대한 정의를 여쭤봤었을 때 한마디로 미술에 대한 정의는 미술은 일정한 개념이 없다. 백남준 선생같이 세계적인 미술가는 현대미술은 사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예술은 그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일정한 개념이 없다. 그래서 미술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선생님이 많은 저술 활동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본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본인의 대표 저서 혹은 논문을 5권을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선생님이 대표적인 걸로 한국문화재 순환사 1973년 돌베개죠. 나혜석 일대기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 1974년
동아출판공사, 또 한국근대미술 산고 1972년도에 울림문화에서 나왔죠. 그리고 한국미술 전집, 이거는 굉장히 큰 전집인데요. 동아출판공사에서 12권으로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거 어떤 기획, 편집 이런 거 총괄을 하셨었죠. 그리고 근대 한국미술의 전개 열화당에서 1982년에 나온 거, 이 5권을 선생님은 이렇게 대표 저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본인의 멘토가 있으시다면 어떤 분이시냐고 이렇게 여쭤봤었을 때 최순우 선생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순우, 미를 보는 안목의 문제, 미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자세의 태도 등 이러한 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구혜 선생님 중심으로 정양모, 전성우, 이병찬 선생님, 이분들이 그 미술당이라는, 거기 이경성 관장님도 관여를 했었었죠. 이런 미술당이라는 모임을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큰 미술평론의 어른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빌고요. 한 가지 바람은 그분이 수집했던 많은 자료들이 2001년에 삼성미술관 이름에 기증이 됐고요. 또 2015년에 빌문화재단 가천박물관에 자료가 많이 기증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증으로 끝나지 않고 잘 정리가 돼서 공공적으로 좀 더 이용이 잘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참 자료 수집이라는 것이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는 사후에 또는 후학들을 위해서 잘 정리돼서 이런 것들이 공유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거가 저한테도 고민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하죠. 선생님 거북이라는 별명처럼 이렇게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고요. 또 명복을 빌겠습니다. 전시하고 관련된 소식으로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인데요. 우리 사진가랑 김하타 선생이 한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또 활동을 했었고, 또 세계 100대 사진가에 뽑히고, 2009년도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돼서 어떤 특별전을 갖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조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수면에서 이렇게 좀 저희가 어떤 일을 하나 궁금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주에 블랙 마운틴이라는 미술관 이름이자 또 어떤 군부대 부사격장의 어떤 표적지라든 이런 대형 캔버스를 가지고 만든 어떤 패치워크 작업, 이런 거를 가지고 작품 보관 창고 겸 전시장을 설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여주의 블랙 마운틴이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이건 세계일보고요. 몇 번 소개한 PKM에서 열리고 있는 윤영근 선생님 전시입니다. 중앙일보에 한 달 단위로 쓰고 있는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이주영 교수가 쓰는 이달의 예술 미술에서 코로나 시대의 서예전시 독수궁 미술관에서 열리고 한국 근현대 서예전에 대해서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남화연시 전시 최승희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요. 또 이거는 카페 2040인데 조선일보 문화부의 최보윤 차장이 지금 우리 동이동에 있는 대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구찌가 기획한
이 공간, 그 장소, 헤테로피아, 이 전시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또 이 토요일 날이 그 문화면에 취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추사 김정희의 작품과 거기 어떤 도발적인 얘기, 또 우리가 잘 알려졌던 이런 이야기를 썼었던, 이성현, 이분이 한국화가이기도 한데요. 어떤 저술, 이런 걸로 활발하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노른의 화가 겸재정선에서 겸재정선의 다양한 비밀들을 풀어놨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일보, 또 이거는 지금 한국경제신문, 겸재정선 그림엔 정치적 기상도가 담겨있다. 이거는 서울신문에 나왔고요. 또 하나의 책으로는 한국일보의 건축에 관련된 건데요. 석굴암은 로마 판테온을, 필로티는 한옥을 닮았다 해서 공간이 만든 공간, 유현준 선생이 지은 책인데, 을문화사에서 나왔습니다.